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태어나서 의미를 가진 어떠한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죠. 일반적으로 최초의 의미를 가진 소리로 표현되는 단어가 엄마, 이 소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아빠라는 소리를 먼저 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되었건 신생아가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서 엉덩이 한 대 맞고 으앙 하고 내는 소리, 그 이후에 의미로서 간직한 최초의 단어는 일반적으로 엄마라는 소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엄마 소리는 대부분의 언어에서 거의 비슷한 소리로 표현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언어학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일반적으로 언어 이론에서 등장하는 arbitrariness, 자의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언어가 소리와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어떤 언어에서는 애플 그렇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사과. 그러면 이 두 개의 소리는 제멋대로 아닌가? 즉, 인간의 언어 표현은 일정한 어떤 규칙성으로 이 단어를 이러한 발음을 한다, 이러한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놀랍게도 세상의 모든 엄마 소리는 비슷합니다. 아래에 있는 표현에서처럼 우리말에 엄마, 어머니,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는 어마마마 뭐 이런 표현, 이러한 표현들이 대부분 비슷한 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영어의 경우에는 맘, 마미, 일본어의 경우도 마마, 중국어의 경우에도 마마, 이러한 발음들이 비슷하고, 이게 프랑스 언어에서도 마마, 이러한 발음들이 공통적으로 비슷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슷한 소리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구성의 원리가 무엇이길래 세상의 모든 엄마 소리는 비슷한가 하는 것이죠. 소리 분석을 해본다면 우리가 첫 소리로 내는 것은 울음소리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울음소리를 보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울음소리는 우선 목젖이 울립니다. 목젖이 울리는 소리이고요. 그 다음에 소리를 내는 방법을 보면 입을 쫙 벌립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동시에 폭발하듯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모음의 특성에서처럼 우리의 엄마 소리, 그러니까 마마라고 보통 표현되는 이 발음들의 공통점은 알파벳으로 표현하면 미음 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음과 M이라는 것이죠. 훈민정음의 글자 표기에서는 공통으로 찾을 수 있는 게 미음 소리, M 소리라는 것이죠. 다른 언어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미음이라는 소리, 우리말의 미음이라는 소리, 알파벳에서 M이라는 소리가 어떤 소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보면 양 입술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리를 내는 우리의 소리 호흡 기관 중에서는 입술 두 개를 거의 시간이 폭발하듯이 낸다는 것이죠. 현대 언어학에서도 보통 이렇게 소리를 내는 기관과 시간, 마찰의 정도, 목젖이 울리는가 울리지 않는가, 이러한 일반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석 용어로서 아래에 제가 설명해 놓은 것처럼 이러한 현대 언어학에서 어떠한 소리를 정의할 때 내는 기관, 그리고 시간, 시간이라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폭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읍을 말할 때는 입을 닫고 있는 상태에서 양입술을 사용해서 이렇게 폭발을 시켜버린다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영어의 F소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길지요. 이렇게. 그리고 이러한 소리들은 목젖이 울리는가 울리지 않는가, 유성음인가 무성음인가라고 보통 정의합니다. 이러한 현대 언어학의 체계에 의해서 우리가 엄마라고 내는 미음 소리를 분석해 보면 양입술을 사용하고요. 시간은 폭발해서 표현되는
그러한 짧은 시간에 소리가 나는 것이고 목젖이 울린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들은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는 울음소리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아이가 입을 오물짝 거리면서 내는 소리, 그 소리가 이런 소리로 표현되는 것이고, 그 소리가 바로 이 미음률 세계의 모든 언어가 공통으로 갖게 만드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우리의 언어에서는 보통의 다른 언어하고 다르게 엄마를 표현할 때 아나 오의 발음이 아니라 특이하게도 어 발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를 표현할 때 어 발음을 표현하고요. 이 어 소리는 한국인들이 가진 독창적인 언어 표기와 언어의 특성을 나타내는 소리로서 굉장히 중요한 소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말은 어 모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조할 때도 이러한 소리 기준을 아, 으, 이에 세 개의 모음을 놓고 왼쪽과 오른쪽, 흔히 음성, 양성 이렇게 표현하는 글자 체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어라는 모음은 훈민정음 창제 글자에도 들어있고 우리가 대중가요에서 자주 등장하는 노래 가사에도 많이 등장하지요. 엄마라는 표현이 들어간 몇 가지 노래 가사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자장가로 많이 부르는 노래죠. 그 다음에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라는 노래 가사, 홍시라는 노래 가사에 있고요. 조용필의 유명한 노래, 혹은 군대에서 눈물을 왈칵 쏟게 만드는 그러한 엄마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가장 사람이 힘들 때 나도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기억에는 없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는 엄마가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수 있겠지만,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는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랫동안 엄마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왠지 울컥하고 짠한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드는 단어로 등장하지요. 여하튼 우리말에는 어 모음이 존재하고 있고요. 세상의 모든 모음이라는 표현으로 여기에서 우리말 모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파벳에는 어에 해당하는 모음이 독립된 글자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A, E, I, O, U라는 이러한 글자, 알파벳만을 놓고 본다면 이러한 글자들 속에 어라는 모음이 독립된 글자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발음 기호로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음에 해당하는 발음 기호도 다양하게, 예를 들면 에 발음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개발해서 표현해야 할 만큼 알파벳의 모음은 글자 수가 너무 적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말 모음은 훈민정음 창제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다양한 모음에다가 이 모음들이 또 결합을 하면서 외, 위 이러한 글자들로 확장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모음을 가지고 있는 언어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글자에 등장하는 모음의 기본 모음에서 알파벳과 두드러지게 굉장히 강한 모음으로 어와 음에 해당하는 글자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모음은 엄마라는 발음에서 보듯이 어라는 강한 모음을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파벳에서는 그러하지만 우리의 의식 속에 모음이 뭐예요? 라고 하면 아에 이 오 우라고 하고, 노래 가사에도 모음을 아에 이 오 우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음 5개는 우리말의 모음이 아니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라든가 으가 존재하는 모음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의식 속에는 일본어처럼
일본어의 5개 모음처럼 아에 이오우라는 체계로 정립되는 상태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알파벳의 경우에는 어에 해당하는 발음 같은 경우에는 아래의 너네너에서처럼 어 발음을 나타내는 발음 기호를 새로 만들어서 표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의 규칙성, 우리는 이렇게 풍부한 모음이었는데 일본어는 어떤 특성이 있길래 우리의 어라든가 으라든가 이러한 발음이 일본어에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어 발음은 일본어에서는 아에 이오우로 변경이 됩니다. 대표적인 형태로 저는 우리말 섬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바다에 떠 있는 육지, 작은 그 육지라고 할 수 있는 섬이지요. 이 섬이 일본어에서는 어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일본어에서는 이 발음이 아에 이오 중에 이가 섞여서 시마라는 발음으로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섬이라는 표현을 일본인들은 할 수 없는 이유가 어라는 모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 표현에서는 어 대신에 시마, 받침 표기에서도 모음을 섞어서 시마와 같은 후쿠시마, 나가시마, 다시마, 쓰시마 뭐 이런 거죠. 자, 이러한 다양한 시마의 표현들이 바로 일본어의 특성이다. 어 발음이 없는 형태지요. 그런데 우리의 어 발음이 엄마라는 발음에서처럼 명확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 발음을 아 발음으로 변경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외래어와 외국어 발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언어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섬이라는 표현이 심화가 되는 것처럼 어 발음을 다른 모음으로 대체를 한다는 것이죠. 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발음의 사례로는 섬유지를 의미하는 화이바, 그 다음에 뒤에서 한번 이 웨하스 발음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웨하스와 같은 발음, 센타, 바케스, 노다지, 메다, 몇 메다짜리야? 뭐 이런 표현들에서 등장하는 어 발음 대신에 아로 바뀌는 모음의 혼란이 발생했죠. 특히 외국어와 외래어 발음에서는 바로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 발음을 분명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어 대신에 다른 모음으로 변경시켰다는 것이죠. 이러한 발음 표기 원리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오구라 신페이와 같은 일본인 언어학자들의 이론 체계가 우리의 언어 구조, 훈민정음의 원래 표기 대신에 외래어 표기에서 다르게 변경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에는 세종대왕에 감사한다는 구절 대신에 이러한 일본인 언어학자들의 감사한다는 표현도 등장하고 있고요. 우리의 소리 표기는 일본어 방식 앞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자음과 모음을 결합시키는 음절 표기로 변경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받침 표기의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절 표기 원리로 변경되면서 그 기본적인 원칙으로 제시되는 게 으라는 모음을 추가한다든가 받침 표기를 제한한다든가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를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태어나서 가장 처음에 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를 안 하고 일본어처럼 아 발음을 하고 있거나 다른 모음으로 대체해서 발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리만 제거해 버려도 현재의 한글과는 다른 훈민정음 표기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말에 없는 영어 자음 발음은 훈민정음 장제 당시의 글자를 가져오거나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 원리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외래어와 외국어 학습에서의 해결책이고 한국인들의 언어 다양성 그리고 풍부한 언어 표현을 그대로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웨하스 발음, 여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자 이름에서는 웨하스고 반도체를 표현할 때는 웨이퍼라고 발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음되는가 하는 것이죠. W하고 A가 연결되면 웨이가 되겠죠. 그런데 일본인들의 발음 원리는 F라는 소리를 H, 히읗으로 변경시킵니다. 그리고 이에 비해서 저는 영어의 F 소리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이기 때문에 피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냈습니다. 해결책이지요. 일본어처럼 히읗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발음이 나는 자리인데 알파벳에서는 발음을 표기하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발음 기호로 표현하고요. 이에 비해서 훈민정음에서는 어에 해당하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일본인들의 경우에는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아 발음을 하지요. 따라서 이 과정이 거치게 되면 외하라는 발음이 되는 것이고요. R은 일본어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는 리을, 여기 소리를 표현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생략하고 있죠. 우리의 외래어 표기법도 마찬가지고요. S는 시옷으로 하고 일본어의 경우에는 여기에 을을 넣어서 웨하스라는 발음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음을 표기하고 발음하는 원리에 있어서 일본어 방식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저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쓰기가 되어 있는 알파벳을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의해서 아래의 글자에서처럼 각각의 소리에 맞는 글자를 표현해서 wafers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기하는 원리를 적용시키면 원래의 소리하고 일치하고요. 또한 나아가서 우리가 일본인들을 흉내내면서 냈던 발음들, 웨하스라는 발음 대신에 wafers 이러한 발음, 실제 소리에 가까운 표현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숨겨진 강한 힘의 표기 원리가 훈민정음 표기에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엄마라는 소리에서 발음, 특히 일본인들처럼 대신에 아로 발음하는 원리, 이 원리를 극복하는 것이 실제로는 일본인들의 발음이 아닌 우리 자신의 독립적이고 정말로 정확한 발음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